토트넘은 챔스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경기들을 앞두고 그만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경기 전 클럽 감독도 이에 대해 우려했고 급기야 경기 후엔 다소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프리미어리그 영국 출신 레전드 선수들도 각종 예상을 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결과를 낸 중요 이유에는 손흥민이 있었고 골 장면을 분석하며 크게 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편 맨유는 마지막 챔스 가능성을 두고 경기했는데 브라이튼에 무려 4대0으로 패하는 모습을 연출했고 경기 중에 호날두는 황당하다는 듯이 헛웃음을 짓는 모습이 포착될 정도로 졸전을 펼쳤습니다. 맨유는 이로써 챔스마저 탈락되고 선수들이 시즌에 대한 의지를 상실한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최악의 경우에는 유로파까지도 탈락할 수 있는 상황으로 자존심을 크게 구기고 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패널들이 호날두가 스콜스와 긱스, 퍼디난드와 뛰었던 내가 뭐하고 있지? 라는 표정이라며 맨유의 위상이 과거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추락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중요한 시점에 토트넘은 손흥민에 대해 쏠린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집중된 모습입니다. 19골 7개의 어시스트를 기록 중인 손흥민은 EA 스포츠 프리미어 리그의 팀 오브 더 시즌으로 선정된 모습인데요. 득점 단독 2위를 하면서도 PK가 하나도 없는 손흥민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물론 손흥민은 최근 인터뷰에서도 PK는 무조건 케인이 차야 한다며 손사래를 치는 모습이 나왔지만 콘테 감독은 결정적인 득점왕 경쟁 순간에는 손흥민에게 PK를 차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야말로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인싸라는 이야기가 금주에 토트넘 팀에 퍼졌는데요. 현지 토트넘 매체 스퍼스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손흥민은 토트넘 구단 훈련장 전 직원을 위해 최고급 한식 셰프를 고용했으며 떠난 직원들에게도 진심 어린 고맙다는 멘트를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왕 대접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겸손하고 인성까지 좋으니 매체들도 흥분합니다. 콘테 감독은 손흥민은 팀에서 많은 것을 주고 있고 우리는 손흥민을 또한 최선을 다해 돕는다며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항상 웃으며 겸손함까지 갖추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를 감독으로서 코칭하는 것이 기쁨이자 영광이라며 리버풀 경기 전에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는 지난 7년간 토트넘 영입 중 손흥민을 단연 1순위로 꼽아야 한다고 하면서 7시즌 동안 321경기에 출전해 127골을 넣었으며 올해는 득점왕까지 노리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올 시즌 신기록이 있는데 손흥민 19골 중에서 오른발이 주발인 선수가 11골에 왼발을 기록한 단일 시즌 최고 기록이라며 손흥민의 다재다능한 골 실력을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역시 지구상에서 가장 저평가되었다는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글로벌 팬들은 계속 아시아인들이라 영국에서 애초에 고평가를 해줄 생각이 없는 게 아니냐며 이제는 손흥민을 시작으로 저평가가 아니라 거품 낀 연봉도 받을 때가 되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손흥민을 떠받들고 저평가되었다고 할 게 아니라 최고 연봉으로 구단에서 보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손흥민은 득점왕 레이스에서 살라와 겨우 2골차밖에 나지 않고 일관적으로 뛰어나다라며 왜 그가 엄청난 오퍼를 아직까지 받지 못하는 이유를 알기 매우 어렵다라고 비슷한 맥락의 글을 올렸습니다. 영국 출신이었다면 이렇게 저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중론인 것으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지 기자 아드리안 클라크 역시 손흥민의 약발인 왼발 골은 리그에서 가장 치명적인 선수라 지적했고 손흥민의 가장 큰 특징은 마지막 수비수를 넘어서 질주하여 골을 넣는 피니시 능력이라고 하면서 손흥민이 오른쪽에서 들어올 때 중앙으로 들어오는 것을 무조건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지난 경기 클루셰프스키의 어시스트에서도 보았듯이 갑자기 손흥민이 중간에 나타나기 때문이죠. 클롭 감독은 경기 전 인터뷰에서 바로 이 점에 대해 리버풀이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 모습인데요. 클롭 감독은 토트넘의 가장 위협 요소는 케인과 손흥민이며 이들을 진정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경기 동안에 그들이 전방에서 미친 듯한 스피드를 내는 것을 막는 게 가장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작년에도 리버풀은 토트넘과 무승부를 기록한 바 있고 이때도 손흥민과 케인이 득점을 했던 것입니다. 맨시티나 리버풀 등을 만나면 항상 더욱 득점포를 가동해 최고 감독을 당황하게 만드는 상황이므로 펩이나 클롭의 손흥민에 대한 경계는 항상 노이로제 증상을 보이는 듯한 모습을 수차례 보였습니다. 특히 맨시티 펩은 손흥민에게 가장 많이 당한 탑클래스 감독으로 경기 중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클롭 감독은 챔스 결승에 진출하는 기염을 토했지만 리그 우승까지도 잡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이고 역시나 손흥민 존재가 크게 신경 쓰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큰 경계감을 표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반대로 다양한 영국 전문가들은 챔스 결승에 나간 리버풀의 승리를 예상했는데요. 리버풀 출신이자 영국 레전드인 오웬은 토트넘은 손흥민이 있고 그는 항상 훌륭한 플레이를 하지만 리버풀이 안필드에서 진 적을 본 적이 없다라며 3대1로 리버풀이 이길 것을 예상했습니다.
아스날 출신이자 토트넘은 오직 케인 원맨팀이라는 주장을 해서 국내 팬에게 구설수에 오른 폴 머슨 역시 그는 내 돈을 모두 리버풀에 걸겠다며 리버풀은 차원이 다른 팀이라고 토트넘의 패배를 예상했고, 손흥민이 있더라도 설마 토트넘이 챔스 결승에 간 리버풀을 안필드에서 이길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다소 손흥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기도 한데, 심지어 맨체스터 이브닝 스탠다드의 킬 패트릭은 경기가 끝난 뒤 킹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된 손흥민의 팀 최하 평점 수준인 7점을 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로메로 9점, 세세뇽이 8점을 받았는데 골을 넣은 손흥민이 7점인 게 말이 되냐는 반응이 이어진 것입니다. 일본 매체도 느닷없이 경기 전에 손흥민 케인이 월클 콤비긴 한데 순위가 낮아 쓸모없다는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경기가 시작된 뒤에 역시 클롭 감독의 예상대로 리버풀은 큰 고전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챔스 경기로 전력을 다한 리버풀이 다소 체력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경기 내내 리버풀은 점유율도 높았고 위협적이었지만 역시 토트넘의 주특기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역습이 지속되면서 리버풀 팀 전체가 매우 피곤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손흥민과 득점왕을 다투고 있는 살라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엄청난 스피드로 리버풀을 휘저었는데 53분경에는 거의 70m 지점에서부터 드리블을 쳤고 리버풀 수비수를 제끼며 페널박스 내부까지 침투해 마지막 슈팅까지도 연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토트넘은 역습만큼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어느 다른 팀보다 손흥민을 앞세워 빠른 전개를 펼쳐 나가는데, 이렇게 손흥민이 빠르다 보니 결국에는 파비뉴가 손흥민의 턱을 팔꿈치로 가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만약 VAR까지 갔다면 퇴장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격한 파울이 나왔고 손흥민은 한참 못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체력과 특유의 스피드를 앞세운 토트넘은 55분경 역시 역습으로 찬스를 맞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케인은 공을 받고 앞으로 몰고 나가면서 손흥민에 붙어있던 수비수 2명이 떨어져 나갔고, 손흥민은 기가 막힌 자리에 들어가 그대로 패스를 받고 편하게 주발 아닌 왼발로 공을 밀어 넣었습니다. 클롭 감독 예상대로 손흥민 케인 편대가 상대방 수비수를 흔들었고 스피드 역습으로 선제골을 먹은 셈이고, 이 골을 먹은 다음 클롭은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역시나 역시였다라는 표정을 짓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결국 경기 후 클롭 감독은 흥분하면서 화를 내며 급기야 토트넘을 비방하는 이성을 잃는 모습을 보였는데, 잘 그러지 않는 그가 기자들의 끈질긴 질문에 토트넘은 월드 클래스지만 5위라고 라면서 토트넘 비하 발언을 한 것입니다. 골닷컴도 이 순간만큼은 맨시티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최고의 시즌 선수가 손흥민이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영국 복수의 매체도 손흥민이 제대로 리버풀에 재를 뿌렸고 쿼드러플을 좌절시킨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클롭 감독은 또다시 골을 넣은 손흥민에게 찾아가 침묵을 표시했습니다. 손흥민에게 2번씩이나 인사를 하면서 반대로 손흥민에 대한 애정을 직접적으로 표한 것입니다. 손흥민은 무리뉴, 콘테, 클롭, 팩 감독 등에게 여러가지 면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죠. 이 경기를 보고 리버풀의 레전드 로비 파울러는 손흥민이 리버풀 수비수들을 유인해냈으며 그 다음 박스 안에서 골을 넣을 준비를 했다며 훌륭한 공격수의 피니시의 전형이라 극찬했습니다. 토트넘 출신 피터 크라우치도 손흥민이 일주일간 완벽하게 준비해 골을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전문가 채널에서는 손흥민에 대해서 퍼펙트 볼 캐링 어태커라고 극찬했는데, 이는 말 그대로 완벽하게 골대까지 공을 가지고 들어가는 공격수를 뜻하며 손흥민이 경기 중에 여러 차례 드리블을 치고 골대를 위협했으며 바로 손흥민 그가 그 분야에서 가장 완벽하다고 치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60야드 지점에서 하프라인을 뚫고 질주하고 밀집 수비에서 벗어나 방향을 전환하기도 하며 매우 작은 공간에서 각도를 만들어내며 피니시까지 곁들이고 중장거리 슛도 가능하다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플레이를 구사하고 있다는 것에 선수에게 쓸 수 있는 미사여구는 다 붙인 셈입니다. 한편 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안필드 경기가 매우 쉽지 않았고 오늘은 가장 힘든 경기였다고 회상하며 정말 오늘은 지쳤다라며 교체될 때 표정에서 말해주듯 모든 것을 다해 게임에 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간에 파비뉴 타격 이후에 손흥민이 급격한 체력 저하가 왔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커뮤니티의 한 팬은 누군가에게 경기 중 얼굴을 가격당한다고 생각해보면 쉬운 이야기라면서 경기 후 손흥민이 인터뷰하며 계속 어깨를 만졌다며 부상이 아니길 바란다는 글들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리버풀의 승리를 하면 좋았겠지만 토트넘 입장에선 나쁘지 않은 결과로 최선을 다한 경기라고 할 수 있으며 북런던 더비이자 사실상 챔스 진출을 가를 아스날과의 일전에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